뽕. 봅시다. 반가워요. 별일 없었어요? 응?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어디 놀러 갔다거나 뭐 저희 방학했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일밖에 안 돼가지고. 아, 진짜로요? 한 달 동안 안 가요. 그러면 뭐 학교 수업도 없어요? 네. 아, 그게 진짜 방학이에요? 네. 이야, 아직 안 됐는데. 진짜 한 달 동안 방학이에요? 이거 그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공사 홍사해가지고. 아, 공사요? 이야, 좋겠다. 이야, 우리 있을 때마다 이상한 짓 해요. 그래요? 그럼 현승이 어디 뭐 여행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행이라도 가는 거 아니에요? 가야 되는 거? 여행요? 어.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왜요? 뭐 이렇게 뭐 테러리스트예요? 뭐 여권 발급 안 되는 거예요? 금지당했잖아. 출국 금지 뭐 그런 거예요? 집에 못 들어가요. 왜? 뭐야 이거? 위로 올리면 돼요. 발성이 저는. 진짜요? 위로 올리면 돼요. 됐어. 응? 왜? 자, 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로 뭐 했어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 주로 뭐 했어요? 바로 그거 매스 스펙트로미터 했었죠? 그 이제 뭐냐면은 아주 원자나 분자 같이 조그만 입자들의 질량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인 방식도 했었고, 그 다음에 토프라는 방식도 했었고, 기억나죠? 맞죠? 그래서 그게 그 옥스토비 책 1장에서 뭐 이렇게 다뤄볼 수 있는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고, 모자르면 앞으로 와도 돼요. 앞으로. 그래요. 아니면 여기 혜정이랑 같이 앉아도 되고. 뭐라고요? 진짜로요? 그래. 그렇다. 좋아. 그래. 어떻게? 이거. 두 개. 오케이. 됐어. 그래서 그 1장에서는 그 질량 분석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거 질량 분석기 테크닉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할 것 중에 하나는 우선 옥스토비 책으로 2장은 그거예요. 그 화학 양론이에요. 그래서 왜 뭐 화학 양론 기억나요? 뭐네요? 예? 힘들어요. 현생이 잘해요. 현생이 잘해요. 화학 양론 잘한다고요? 준우 잘해요. 화학 양론 준우 잘한다고요? 화학 양론. 화학 양론. 화학 양론은 그래요. 뭐 나중에 좀 슬쩍 할게요. 왜냐하면 화학 양론 중에 그 영어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일정 성분비 법칙 영어로 뭐라고요? 원. 일정 성분비 법칙 영어로. 예? 세임. 이거 뭐지? 레인이요? 비요? 라션. 세임 룰.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그 전문 용어를 좀 알아야 돼서 나중에 그 뭐냐면 화학 양론은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 우선 이제 오늘은 3장 먼저 해볼 거예요. 몇 장? 3장. 혹시 서유기라고 알아요? 서유기? 서유기. 손오공. 손오공 저팔계, 그 다음에 이제 사오정 있잖아요. 그 세 요괴를 끌고 다니는 스님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오늘은 3장. 알죠? 3장. 그래. 3장. 자, 3장에서 우선 이제 중요하게 다뤄볼 얘기는, 우선 요 나눠드린 요 한글로 되어 있는 교재 있죠? 얘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때
우선 그 거기 44페이지에 원자내의 힘과 위치 에너지라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 원자내의 힘과 위치 에너지. 자, 그래서 우선 거기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고전역학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선 거기에 우선 뭐 일이다 혹은 운동 에너지다 위치 뭐 그러니까 좋아 일 그럼 첫 번째 이제 일이라고 하는 거 연력학적으로 표현한 일도 있지만 우선 이제 수직적으로 표현하는 일 혹은 에너지 그러니까 일과 에너지가 연력학적으로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닌데 단위가 같죠. 그래서 일이 됐건 에너지가 됐건 어떤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냐면 바로 외력, 벡터 하고요. 그 다음에 변이, 벡터 하고요. 짜잔. 자, 요런 연산을 뭐라고 하죠? 요런 연산을 내적이라고 하죠. 내적 영어로 이너요? 좋은데? 내적 영어로? 도트.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죠. 왜냐하면 벡터 내적을 하면 그 결과가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스칼라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그 스칼라를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자, 근데 변이에 따라 외력이 항상 일정해야 달라질 수도 있어요. 변이에 따라 외력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변이의 부분마다 외력이 달라질 경우 각 부분에 나와 있는 모든 이 곱을 전체적으로 다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일이나 에너지가 된다고요. 알겠죠? 색정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운동 에너지. 자, 운동 방식은 몇 가지가 있죠? 운동 방식은 무조건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자, 첫 번째 병진, 영어로 뭐라고? 병진. 리니어. 이거 영어를 써야 돼요. 병진은 영어. 리니어. 라인. 환장하겠네 이 사람들은. 스트레이트. 맞다. 쭉이요?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하나가 모자르는데? 하나가 뭐가 있어 보자? 그렇구나. 그렇구나. 9명 딱 맞네요. 맞네. 그렇구나. 오케이. 됐어. 네, 9명. 끝. 자, 운동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이렇게 슉 이런 움직임을 트랜슬레이셔널. 아시겠죠? 트랜슬레이셔널. 외워야 돼요. 단어 알겠죠? 단어 외워야 돼. 트랜슬레이셔널. 그래서 이 트랜슬레이셔널과 관련된 운동 에너지 수식이 뭐예요? 그 유명한 2분의 1 mv 제곱. 트랜슬레이션을 외워야 돼. 자, 그다음 두 번째. 바로 도는 거를 로테이셔널이라고 하죠. 자, 회전과 관련된 운동 에너지 수식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자, I가 뭐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그 관성 뭐라고 하지? 관성 모멘트라고 번역해요. 그다음에 오메가가 뭐죠? 오메가가 각속도. 자, 세 번째가 이제 뭐가 있어요? 바이브레이셔널이 있죠.
그래서 운동 방식이 저렇게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포텐셜 에너지. 이 옥스톱이라는 사람이 물리학자여서 옥스톱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물리학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알아. 이 사람이 거의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물리화학자인데 뭐 여하튼. 자, 포텐셜 에너지 우리말로 뭐예요? 예, 위치 에너지 혹은 잠재적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위치 에너지에 종류에 이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애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것도 배운 적 있죠, 물리 시간에? 바로 이제 쿨롱 에너지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G에 R에 M1, M2. 요거는 또 무슨 에너지예요? 바로 이제 만류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 포텐셜 에너지는 다양한데 이 포텐셜 에너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제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 이 것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속성이 뭐가 있을까요? 쟤네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속성. 보존력. 보존, 좋아요. 그런 표현도 좋아요. 서로 그거예요. 서로. 혼자 있을 수 없어요. 혼자 있으면 없어요? 그래. 자, 첫 번째는 입자 간 거리가 변수인 함수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수식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다? 거리가 변수로 들어가요. 뭐 예를 들면 또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2분의 1 kx 제곱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거리가 어디에 표현이 돼요? 바로 h도 거리고요, r도 거리고, r도 거리고, x도 거리고. 알겠죠? 그래서 뭐 표현은 뭐 변이 뭐 이렇게 뭐 거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위들이 다 같은 거리라고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이 포텐셜 에너지의 중요한 속성은 바로 스토어드 에너지예요. 자, 스토어드 에너지 우리말 번역은 왜 저장됐다고 표현할까요? 그렇죠. 언제든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그 언제든 운동 에너지로 변환 가능하다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법칙이 언제든 운동 에너지로 변환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자, 참고로 역학적 에너지 영어로 키네틱은 운동 에너지고. 피지컬이요? 토탈. 묘하게도 아주 직역적이에요. 파워. 스테이션. 미케니컬 에너지. 왜 미케닉이란 말 안 써요? 네, 메카닉이요. 메카닉이란 말. 메카닉이란 말은 기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을 설계한다. 아니면 뭐 기계를 설계한다 할 때 그 미케닉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에너지라는 뜻으로 미케니컬 에너지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예? 보존이요? 보존력은 영어로 뭐라고 하지? 근데 물리 용어로 잘 모르겠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말하는 거 아니에요? 컨저베이션이요. 컨저베이션. 그래서 law of conservation of mechanical energy죠. 세이브. 세이브. 그럼 콩글리시 쓰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근데 세이브 영어인데. 예?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쓰는 영어 단어도 다 이 뭐냐면은 그 콩글리시죠. 예? 예를 들면 가버먼트 인게이지먼트 레귤레이션 이런 게 다 콩글리시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알겠죠? 맞아, 그렇다. 예.
자, 그래서 미케니컬 에너지 기억하죠? 보존? 컨저베이션, 로. 컨저베이션 알죠? 네. 그래서 law of conservation of mechanical energy. 아시겠죠? 네. 됐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인데, 위치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입자 간 상호작용력을 에너지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위치 에너지입니다. 상호작용 영어로 인터랙션. 오, 잘했어요. 좋았어요. 헐. 이걸 맞추다니. 뭐야? 상호작용 인터랙션이라고 합니다. 저 인터랙션이 뭐야요? 인력, 청력. 바로 봐. 인력과 청력을 인터랙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자들이 있는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 밀거나 당기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두 입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미는 거 아니면 당기는 거예요. 그게 조합된 것일 뿐인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입자 간에 밀거나 당기는 걸 상호작용이라고 하고, 거기에 그게 힘으로 표현되면 인력, 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걸 뭐로 바꾼 거? 에너지로 바꾼 걸, 그걸 위치 에너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외력을 변이에 대해서 내적한 걸 일이나 에너지라고 했죠. 에? 자, 이때 외력은 몇 가지 없어요. 물리학에서 아주 다양해요. 많아요. 물리학은 아주 다양하죠. 뭐 외력이 예를 들면 뭐 마찰력, 뭐 수직항력, 뭐 저항력 이런 것도 되고, 뭐 중력 이런 것도 되잖아요. 이게 다 외력이잖아요. 근데 그 외력이 하필 인력이거나 척력일 경우, 그걸 변이에 대해서 내적을 한 걸, 그걸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그 외력 중에 하필 인력이나 청력을 저렇게 적분한 걸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호작용력을 에너지로 바꿨다라고 이게 말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죠. 위치 에너지와 인력, 청력의 관계. 바로 인력, 청력을 적분하면 그게 위치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위치 에너지를 뭐 하면? 미분하면 인력, 청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알겠죠? 저런 수리적 관계를 물리 시간에 배웠죠? 배웠죠? 주황 배웠죠? 근데 주황이 처음 보는 사람 같아요. 배웠죠? 그래. 알겠습니다. 사람이 좀 많나? 창문 좀 열어야지. 아이고, 이 창원의 날씨는 좋군요. 예, 뭐 마이너스 넣어 주셔야 되죠. 마이너스 넣어 주면 하여튼 그 방향과 관련된 거니까 그거 뭐 나중에 뭐 좀 더 뭐 방향 관련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어쨌건.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 이제 창문 잠깐. 네, 환자님 갖다 주세요. 벗으라고요? 패딩 좀 벗으라고. 벗으라고요? 열심히 보는 중이에요. 진짜로요? 소음이 너무 심한. 그런가요? 그런가? 저 뒤에 열긴 열었는데. 백색 소음이면 괜찮아요. 진짜로요? 그럼 다 열지 말고 살짝만 열고, 살짝만. 뭐가 다른? 그래서 조금만 닫아봐요. 세연아, 좀 해줘봐.
세윤이가 더 못할 것 같은데. 안 돼요 쌤. 그러니까 내가 땡겼잖아. 얘가 저 단계인데요. 입력. 그러네. 이 시야가 존재하네. 어? 네, 도망가요. 진짜로요? 이게 중간이 없나 중간이 보다. 없어요. 그러네. 아니 닫아버려. 조용히 하라고.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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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요 조건에서 이제 또 물리학자들이 또 이제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입자간에 만약에 아주 특별한 경우 인력만 나타난다. 그러면 그 위치 에너지가 음수 그리고 청력만 나타난다. 고 하면 그 위치 에너지가 양수. 이렇게 표현하는 체계가 인력 청력과 위치 에너지 사이의 관계다.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입자들 사이에 인력만 나타나거나 입자들 사이에 청력만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흔히 나타나는 경우일까요? 좀 독특한 경우일까요? 사실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인력하고 청력은 사실 보통 뭐 하기 때문에? 보통 공존합니다. 예를 들면 되게 친한 친구끼리도 항상 좋기만 해요. 좀 미울 때 있어요. 항상 밉다고요? 항상 밉다고요? 그럼 그러면 저기 진혁이는 저기 주환이 항상 미워요? 친구 아니야? 그럼 친구 아니면 뭐 영혼의 동반자예요? 진혁이가 아예 친구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뭐 여하튼. 자, 그래서 보통 공존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 위치 에너지는 이 두 개가 섞여서 때론 양수가 되기도 하고 때론 음수가 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는 게 위치 에너지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상호작용력의 방향 표현. 자, 우선 인력 청력을 적분하면 위치 에너지가 된다고 했죠? 그럼 이때 여기서 만약에 인력하고 청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인력하고 청력이 없으면 이 부분이 0이겠죠. 그럼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인력 청력이 0이 돼서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대표적인 시스템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상기체죠. 고립기 내에서도 인력 청력이 있을 수 있죠. 이상기체는 성분 사이에 인력하고 청력이 나타나지 않는 시스템을 이상기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분 사이 인력 청력이 없으니까 이상기체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걸 이 관계로 알아내면 됩니다. 자, 이때 상호작용력이라고 했으니까 인력하고 청력을 어떤 방향을 좀 표현해 보겠다는 건데, 자, 이건 뭐냐면 이게 깜짝이야. 이거 시끄러우면 닫아요. 이제 뒤에 열어놨으니까 곧 시원해질 거예요. 이거 끄지 뭐. 그건 닫아주세요. 그거 시끄러운가 본데. 닫아주세요. 안 된다고요? 또 세인이 또 고장 냈구만. 이제 세인 진짜. 돌리는 게 아닌데. 자, 봅시다. 자, 입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입자가 두 개가 있으면 하나를 시점이라 하고 하나를 종점이라 합시다. 그럼 이때 물리학에서 시점과 종점이 있으면 항상 뭐를 정하죠? 방향 벡터를 정하죠. 그래서 입자 두 개에 대해서 방향 벡터가 향하는 방향을 이게 플러스 방향으로 정합니다. 그럼 이때 두 입자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냐면 바로 짜잔, 청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짜잔, 인력이 나타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 청력의 방향을 무슨 방향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플러스 방향이라 하고 인력의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방향 벡터하고 청력이 방향이 같죠? 그리고 방향 벡터하고 인력이 방향이 반대니까 인력은 항상 마이너스, 청력은 플러스. 그래서 이때 어떡하냐면 예를 들어서 인력과 청력의 합력 표현 인력하고 청력은 보통 공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합력이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난다라고 할 때 만약에 걔를 벡터 관점으로 표현을 하면 그 합력의 벡터를 인력의 벡터와 청력의 벡터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왜냐면 벡터라고 하는 게 방향을 다 포함하니까요. 근데 벡터가 좀 계산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스칼라 관점으로 표현하면 저기에 있는 합력과 인력과 청력을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마이너스 인력 더하기 청력이라고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네. 자, 이유는 인력의 방향을 마이너스로 정하기로 했죠. 청력의 방향을 플러스로 정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아까 뭐 요거 할 때 뭐 이렇게 뭐 마이너스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인력에다가는 크기로 표현할 때 마이너스, 청력에다가는 플러스를 넣어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 식의 수리적 관계가 나타납니다. 이제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관계. 오. 3, 4, 5. 자, 위치 에너지와 상호작용력 사이의 수리적 관계. 물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자, 저 위치 에너지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자, 뭐에 대해서 미분하냐고요? 위치 에너지는 뭐에 대해서 미분하겠어요? 당연히. 왜 거리에 대해서 미분하겠어요? 거리에 대한 그걸 쓰. 그렇지. 위치 에너지는 거리에 대한 함수니까. 입장한 거리에 대한 거리가 변수인 함수인 게 위치 에너지라고 했죠. 물론 어떤 함수를 아무 변수로나 다 미분할 수 있지만 아무거나 미분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걔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변수가 거리니까 거리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제가 뭐가 돼요? 저기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물리 시간에 배웠잖아, 저거. 저 수식 이름이 뉴토니안 뭐 프린시플인가 하는데 저 수식 이름이. 근데 기억은 이제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저거. 몰라요? 네. 아이, 내 이 사람 참들. 선이 어떻게 돼요? 상호작용력이요. 정확하게요. 마이너스. 바로 마이너스 합력이죠. 상호작용력에 합력에 마이너스를 붙인 표현이 돼요. 그럼 저거 이제 증명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 증명은 물리 시간에 배우도록 하시고요. 나는 저 솔직히 증명 못해요. 왜냐면 저거 내 대학교 4학년 때 보고 2번 다시 안 봤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증명을 안 해봤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증명은 물리 시간에 배우세요. 이 헐랭아. 헐랭아. 자, 다만 합력을 크기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인력 더하기 청력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인력이니까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인력 빼기 청력이에요. 아시겠죠? 인력 빼기 청력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역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인력 빼기 청력을 거리에 대해 적분하면 그게 위치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dr 이쪽으로 보내서 적분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아까 방향 관련 얘기가 요렇게 해결이 되면 된다고.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 저 미분기호의 표시가 뭐죠? 저 미분기호의 표시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라고 생각을 하면 위치 에너지,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로부터 인력과 청력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됐죠? 자, 요거 기초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볼 거냐면, 어디로 가볼 거냐면 4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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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7페이지 찾았습니까? 47페이지. 자, 47페이지에 나오는 건 뭐냐? 자, 읽어볼게요. 읽어볼게요. 네. 읽주나이? A. A. 2.3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미케니컬 에너지요. 미케니컬 에너지. 자, 미케니컬 에너지 우리말 번역이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하시겠죠? 역학적 에너지. 어우, 대단해요. 자, 이 미케니컬 에너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냐?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그 어떤 모델을 하나 생각을 하냐면, 자, 이렇게 짜잔, 1 플러스 원자핵 하나와 짜잔, 전자 하나로만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른 건 없어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때 이 전자에, 자, 근데 편의상 이 원자핵은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편의상 정지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편의상 정지해 있고요. 그 다음 이때 이 전자에 짜잔, 속력을 V라고 하겠습니다. 속력을 V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는 R입니다. 둘 사이 거리는 R이다. 아시겠죠? 저런 아주 간단한 상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저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표현 어떻게 돼요? 2분의 1 MEV 제곱 빼기 무슨 상수의 곱하기 뭐 상수 중에 뭐 제대로 쓰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분의 E 플러스 E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저거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부분이 EK면 뒤에 있는 얘는 뭐예요? EP. 맞죠? 맞아요?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를 편히 쓰면 2분의 1 MEV 제곱 아니 뭐 다르게 쓰면
EK 빼기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E 제곱의 R분의 1 맞나요? 저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이씨, 진짜. 첫 번째 1 2가 0보다 큰 경우. 자, 저기서 2는 지금 역학적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역학적 에너지의 의미가 뭘까? 역학적 에너지가 0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응? 역학적 에너지가 0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탈출한다. 자, 바로 이거겠죠? 자, 거리에 대해서 에너지를 도시해 볼 텐데 이때 이 표현은 위치 에너지 표현입니다. 위치 에너지 수식이 이 부분이죠.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E 제곱의 R분의 1이니까 보시다시피 위치 에너지는 요만큼이 상수고 마이너스가 있고 얘를 x축에 쓰고 얘를 y축에 쓰면 마이너스 x분의 1의 상수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사분면의 위치 에너지가 그려지냐면 4사분면의 위치 에너지가 그려지는 거죠. 알겠죠? 그거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양수잖아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양수인 건 뭐 이렇게 1사분면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리면 되죠. 양수라는 조건만 있으면 되니까. 자, 그럼 이때 이 수식에서 우리는 당연히 뭘 할 수 있냐면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를 뺀 거란 말이지. 그럼 이때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게 역학적 에너지고, 이렇게 다 나타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바로 이 경우 모든 R에서 EK가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핵과 이 전자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됐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지금의 전자가 무슨 입자? 지금의 전자가 자유입자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거리에서니까 핵이 여기 있는데 전자가 무한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한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움직이려면 이 핵하고 전자가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전자하고 핵이 무슨 관계라는 얘기예요?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양수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어떤 상황을 뜻한다? 그 입자가 자유입자다라는 물리학적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요거야. 모델로 표현을 하자면 여기는 핵이 있지. 전자가 있는데 여러분의 전자가 여기서
하고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달려오고 있어. 아시겠어요? 달려오고 있어. 슝 하고. 그런데 우연찮게 요 핵이랑 스쳐 지나가게 된 거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와 별개로 핵하고 전자 사이엔 뭐가 있을 수 있겠어? 여기에서 인력이 나타날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 슝 하고 날라오다가 궤적이 살짝 바뀔 수는 있어. 근데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약간 꺾이긴 하지만 슝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안녕 하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저렇게 전자는 영원히 멀어져 갔다. 그렇다면 저 핵과 전자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서로 무관한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저 전자를 무슨 입자? 자유입자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알겠습니까? 이때 두 번째, 자 썼어요? 썼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부터 지워야지. 자, 알겠습니다. 8. 자, 두 번째는 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학적 에너지가 2.3 역학적 에너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역학적 에너지가 음수인 경우. 자, 역학적 에너지가 음수인 경우는 자, 역시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분석을 해볼게요. 뭐가 됐건 위치 에너지는 분수함수여서 4,4분면에 그려지는 게 같은데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뭐가 됐어요? 음수가 됐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어디 그려지겠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4,4분면에 그려지겠죠. 그러면 마찬가지 논리로 운동 에너지는 누구하고 누구의 차이예요? 역학적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차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요 크기로 운동 에너지가 나타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때 드디어 이 조건에서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0이 되고 그 다음 요 이후 조건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음수가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말이에요. 왜? 빼기가 거꾸로 돼야 될 테니까요. 그럼 여러분 운동 에너지가 음수인 게 어떤 뜻이에요? 운동 에너지가 음수인 건 바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여기부터 여기가 입자가 존재 가능한 영역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자가 존재 가능한 영역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바로 다른 말로 지금의 전자는 무슨 입자? 속박된 입자구나. 구속된 입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저거 1번 그래프 있잖아요. 네. 저기서 매우 작용 안 하니까 역학 두 개는 일정이냐는 거예요. 양수라는 것만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는 함수 관계를 모르니까 뭐 내 맘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함수 관계는 아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그냥 1사분면에 아무렇게나 그리면 되고 4사분면에 아무렇게나 그리면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면 되니까 이제 뒷번째는 상수함수처럼 그렸는데 꼭 상수일 필요는 없어요. 저 상황에서는 응. 모집용고에 다른 식의 적용 안 하죠.
뭐 모르죠. 모르죠. 그건 내가 정해놓은 시스템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기존에 뭐 평소에 우리가 다룬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표현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아주 커서 핵하고 인력이 있지만 궤적이 약간 바뀌는 것으로 끝으로 전자가 멀어져 간다고 했었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핵이 있고요. 전자. 이 전자가 그런데 움직이긴 해요. 근데 움직이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매우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쭉 지나가다가 이 핵의 전기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이 주변을 뱅글뱅글뱅글 돌아가게 될 텐데 이런 상황의 전자에 대한 에너지 표현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음수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물리학자들이 저 개념을 만든 이유는 언급을 하는 입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자유로운 입자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역학적 에너지라는 개념을 만든 것이다. 알겠죠? 알겠죠? 이 아이디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게 있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받으세요. 네? 받으세요. 자, 거기 몇 번을 풀어보시냐면요. 2번을 풀어봅니다. 몇 번 풀라고요? 2번. 2번 풀어봅니다. 옥스토비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옥스토비 책이죠? 옥스토비 책이면, 어디 나오는 내용이냐면, 옥스토비 책에 쭉 지나가다 보면, 알겠다. 76페이지. 옥스토비 책 76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옥스토비 책 76페이지. 75페이지. 75페이지. 옥스토비 책 75페이지. 찾았어요? 옥스토비 책 75페이지 보시면 그림 3.5라고 나오죠? 네. 그림 3.5 찾았습니까? 그 그림 3.5에 Potential Energy Curve for pairs of charged particle interacting according to Coulomb's law. 찾았어요? 찾았죠? 거기에 그 중간에 조그맣게 들어간 그림 있죠? 그 그림 알겠어요? 그 그림을 따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2번 문제 풀 수 있겠어요? 풀 수 있겠어요? 시작!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칠판 지우고. 응. 네. 역학적 에너지가 음수면 네. 그 EK가 음인 부분이 발생해서 그냥 독박됐다고 그래서 존재 가능한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입자가 존재 가능한 영역이 생긴다는 건 알겠죠? 네.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아까 편의상 얘는 정지해 있고 얘는 움직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존재 가능한 영역이 있고 그 바깥은 존재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말뚝을 하나 박아놓고 자, 말뚝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요때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뭐 염소가 됐건 뭐 개가 됐건 말뚝에다가 목줄로 묶어놨어요. 그럼 얘는 아무 때나 존재할 수 있어요? 존재 가능한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이럴 때 이 소 보고
걔 보고 야, 너 참 자유롭겠구나라고 생각해요? 속박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 1번은 그냥 뭐 아무 데나 있을 수 있어서 그게 자유로. 이해했어요? 이게 사실은 물리 시간에 배워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죠? 그렇지. 자, 거기 있는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칠판 지우고 쓰는 동안. 자,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요런 정도의, 요런 타입의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를 지우냐. 여기를 지우자. 으쌰. 자, 칠판을 쓰는 동안 한번 풀어봐요. 뭐라고요? 자, 어서 해봅시다. 뭐라고요? 네, 다녀오세요. 터닝이요? 이거요. 터닝 이거요. 이렇게 하는 거. 뚜뚜뚜 두두뚜.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1. 자, 요거 풀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describe the kinetic energy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자, 각 조건에서 EK를 구하래요. 그럼 각 조건이 어디냐면 바로 A, B, C 요 세 개의 조건이겠죠. 그렇죠? 네. 이때 우선 첫 번째 자, 우선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알파 입자가 누구예요? 바로 얘가 지금 알파 입자죠? 알파 입자죠?
그러면 저 알파 입자의 초기 운동 에너지가 400 일렉트론 볼트니까 바로 저 알파 입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라는 얘기겠어요? 2라고 두고 400 일렉트론 볼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네. 어떻게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뭘 사용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돼요? 얘는 EK 플러스 EP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것으로부터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를 빼주면 되겠어요. 자, 이때 A, B, C 뭐가 됐건 간에 이 경우는 위치 에너지가 항상 양수로 나타나요? 음수로 나타나요? 양수로 나타나죠. 이유는? 청력이 항상 그거니까. 이유는? 바로 플러스랑 플러스. 이 둘 사이는 only 뭐만 있어요? 청력만 있죠. only 청력만 있는 경우 위치 에너지는 양수라고 했죠. 왜? 청력은 크기로 표현할 때 방향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청력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접근하면 무조건 플러스가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저 경우는 위치 에너지가 음수인 구간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양수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운동 에너지인데 A에서의 운동 에너지 구하래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400인데 A에서의 위치 에너지 빼면 되겠죠. 200이죠. 그러면 200 일렉트론 볼트. B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400에서 100을 빼주면 되겠죠. 300 일렉트론 볼트고. 자, C는 두 입자 간 거리가 무한히 먼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럼 두 입자 사이 거리가 무한히 멀면 위치 에너지는 0이겠죠? 왜? 무한히 멀면 인력이 됐건 청력이 됐건 뭐가 되기 때문이죠? 0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인력이 됐건 청력이 됐건 0이 되니까 위치 에너지가 0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400이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첫 번째 기억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썼죠.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두 번째 이 바로 접근하던 알파 입자가 되돌아가는 뭐가 되겠어요? 접근하던 알파 입자가 되돌아가는 순간을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가다가 되돌아가는 거. 왜 되돌아가냐면 운동 에너지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요 운동 에너지 때문에 접근한다 하더라도 요 둘은 청력이 생기잖아요. 그 청력 때문에 어느 순간 가다가 뒤로 밀려나가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돌아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 바로 EK가 0이 되는 순간이 나타나겠죠. 맞나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관련해서 이 거리에 따른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 수식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렇게.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에이. 자, 그럼 터닝 포인트 관계에서 첫 번째 1.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표현.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하나가 금 원자이고 힐륨 전자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오직 쿨롱 상호작용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경우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거리분의 각각의 전하량이 얘는 79E 플러스고 얘는 22 플러스죠. 맞나요? 맞죠? 자, 그럼 이때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군요. 얘는 79 곱하기 2죠. 79 곱하기 2. 그럼 79 곱하기 2 한 다음에 2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자 하나의 전하량 크기잖아요. 그럼 전자 하나 전하량 크기가 얼마냐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고 단위는 뭐예요? 쿨롱이죠. 그게 제곱 맞나요? 맞죠? 실제로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이런 수치가 다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수치를 활용해서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때 은근히 계산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잘 보세요. 그 다음 4 곱하기 파이는 그대로고 입실론 제로가 뭐죠? 진공의 유전율이잖아요. 그럼 얘도 값이 있겠죠, 그렇죠? 그 값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 8.85 정도가 돼요. 8.85 정도가 되고 10의 마이너스 12승의 단위 체계가 쿨롱 제곱 줄의 역수 미터의 역수 이렇게 진공의 유전율이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거리가 R 아이고 됐습니까? 거리가 R입니다. 자, 이때 문제 잘 보시면은 문제에 여기 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이점이 10, 그 다음에 요쯤이 20, 한 요쯤이 30으로 단위가 옹스트롬이죠. 거리가 옹스트롬 단위로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단위도 옹스트롬으로 표현해 주면 좋겠죠. 그럼 이때 쟤를 옹스트롬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 위에다가 곱하기 옹스트롬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막 곱해주면 안 되잖아요. 막 곱해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그만큼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옹스트롬이라고 하는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잖아요. 그럼 위아래로 곱하고 나눠주면 등호가 성립하겠죠.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단위를 잘 보시면 자, 단위가 이제 단위가 이제 뭐만 남냐면 여기서 우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자, 요건데 이때 봐봐요. 이때 가만 있어보자. 아니지, 줄이 아니고 여기서 그렇지. 봐봐 여기서. 아니 내가 이걸 하나를 잘못 썼네. 쏘리. 이거 약간 바꿉시다. 자, 아까는 요거 두 개를 제곱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만 이거로 바꾸고 하나는 이 그대로 쓰죠. 하나는 2라고 그대로 씁시다. 아시겠죠? 그대로 씁시다. 자, 그럼 이때 얘가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숫자만 따로 뺐으면 79, 2,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그 다음 4 파이. 그 다음에 옹스트롬 4파이
8.854 10의 마이너스 12승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하고 여기에 거리 r분의 1이 들어가고 그 다음 단위만 좀 살피면 미터하고 미터가 나가리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거 쿨롱하고 쿨롱이 하나 사라지죠. 맞나요? 그럼 이때 얘가 뭐로 바뀌냐면 자 단위가 어떻게 된다? 옹스트롬이 그대로 남죠. 그렇죠? 남고 여기에 쿨롱하고 줄이 남는데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여기서 남는 게 쿨롱 곱하기 줄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럼 얘가 볼트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알겠어요? 왜냐면 원 줄은 원 쿨롱 곱하기 원 볼트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원 쿨롱 곱하기 원 볼트가 원 줄이니까 쿨롱 곱하기 줄의 역수는 볼트의 역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요만큼 남은 애를 요 위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요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 바로 일렉트론 볼트가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요 모든 단위 체계를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와 있는 요만큼 있죠? 요만큼을 계산을 하면 그 값이 뭐로 나오냐면 얼마 나오더라? 2275. 그래서 2275 일렉트론 볼트 곱하기 옹스트롬 나누기 R 1이 표현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에서의 에너지가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자 터닝 포인트 관련하여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적용하면 E는 EK 더하기 EP인데 운동 에너지 EK는 그대로인데 여기에 있는 위치 에너지를 어찌 쓰자? 저기 있는 것처럼 더하기 2275 일렉트론 볼트 옹스트롬 분의 R로 바꾸어 쓰고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예요? 400 일렉트론 볼트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넘기면 EK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400 일렉트론 볼트 빼기 2275 일렉트론 볼트 곱하기 R분의 옹스트롬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알겠죠? 그럼 얘를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이쪽 지울게요. 여기 썼죠? 썼죠? 그러면 쟤를 그림으로 그리면 바로 운동 에너지를 거리에 따라서 도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 이 거리의 단위는 옹스트롬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가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400 일렉트론 볼트에 짜잔 수렴해 가는 어떤 그래프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쟤를 그대로 분수함수 옮겨 그리면 저런 꼴이 될 겁니다. 이때 터닝 포인트가 어디겠어요? 터닝 포인트가 바로 여기란 얘기죠. 여기가 터닝 포인트. 그 거리를 뭐 예를 들어서 뭐 RTP라고 합시다. RTP. 그럼 저기가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 이 관련 수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운동 에너지가 0이 되고 400 일렉트론 볼트가 되고 2275 일렉트론 볼트 곱하기 옹스트롬의 RTP가 되겠죠.
그럼 얘를 풀면 되겠죠? 쭈르륵 풀면 터닝 포인트가 얼마? 터닝 포인트가 요 그대로 계산하면 대략 5.69 옹스트롬 정도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죠? 그렇죠?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요? 네, 바로 이게 네, 러더퍼드의 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에요. 자,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실제로 물리 시간에 배우면 좀 더 복잡하죠. 이게 좀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실제로는 이게 딱 정면 충돌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게 막 그리고 금 원자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금 원자가 이렇게 덩어리로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알파 입자가 접근했을 때 산란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계산을 물리 시간에 하더라고요. 하긴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딱 원자 하나만 떼가지고 가장 쉬운 모델을 살펴본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타입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것을 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난 여러분이 숙제를 뽑아야지. 여러분 9명이죠, 9명. 9명이에요? 9명? 좋아. 숙제 뽑아야지.